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이 거지 쫓아내고 힘을 써.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 모두가 코를 막고 피하는 냄새나는 노인을 유일하게 감싸 안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해고 위기에 처한 계약직 사원 수연 씨였죠. 하지만 삿대질을 하던 팀장도 수군거리는 동료들도 심지어 수연 씨 본인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닥에 굴러다니는 이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이 재단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내 손자가 고른 여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직접 봐야겠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회장님의 잔인하고도 은밀한 시험. 단돈 500원도 없어 보이던 노인의 주머니 속에서 오만한 팀장의 목을 칠 핏빛 펜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과연 수연 씨는 이 살벌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후 4시 55분이었습니다. 관공서 민원실의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찬바람이 들이닥쳤어요. 들어온 사람은 낡은 국방색 외투를 걸친 70대 노인이었죠. 노인의 운동화 뒤축은 다 닳아 있었고 손에는 흙이 묻은 꼬깃꼬깃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답니다. 창구 뒤편에서 결제 서류를 넘기던 김 팀장은 노인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검지로 2번 톡톡 두드렸어요. 창구에 앉아있던 계약직 직원 최수연 씨를 향한 명확한 신호였죠. 최 주임, 오늘 마감해. 규정시간 넘기지 말고 대기표 기계 꺼. 김 팀장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노인이 채 창구에 다가오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정수기 쪽으로 걸어가 버렸어요. 수연 씨는 책상 위에 놓인 A사 용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번 분기 계약직 재계약 대상자 12명 중 3명 선정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수연 씨가 머뭇거리는 사이 노인은 대기표 발행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이미 접수 마감이라는 붉은 글씨를 띄우고 있었어요. 노인은 영문도 모른 채 꺼진 화면 위에 버튼만 꾹꾹 누르고 있었답니다. 둔탁한 플라스틱 소리만 정적 속에 울려 퍼졌죠. 노인은 꺼진 대기표 기계를 지나쳐 곧장 3번 창구 수연 씨의 자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창구 유리 밑 좁은 틈으로 누런 봉투 하나가 쑥 밀려 들어왔죠. 봉투에서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흙내음이 섞여났습니다. 수연 씨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였습니다. 아, 할아버지. 끝났다니까요.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김 팀장이 수연 씨의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노인이 밀어넣은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더니 다시 창구 밖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봉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만 김 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연 씨를 향해 턱을 치켜들며 소리쳤죠. 최 주임,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규정 안 지켜? 인사고가 며칠 안 남았어. 정신 안 차려? 그 말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너를 12명 중 3명의 재계약 명단에서 빼버리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사무실 안에 있던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연 씨의 등 뒤로 꽂혔습니다. 정적 속에서 김 팀장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줍는 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먼지 묻은 봉투를 툭툭 털어내더군요. 보통의 노인들이라면 화를 내거나 사정을 했을 텐데 이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팀장의 명찰과 수연 씨의 창백해진 얼굴을 번갈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주눅든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채점표를 든 면접관처럼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노인은 다시 한번 봉투를 창구 틈으로 밀어넣으며 수연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급한 겁니다. 좀 봐주쇼.
김 팀장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수연 씨의 모니터 전원 코드를 뽑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수연 씨의 손이 김 팀장보다 빨랐습니다. 그녀는 전원 코드로 뻗어가던 김 팀장의 팔 아래로 손을 밀어넣어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죠. 김 팀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수연 씨는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시선을 모니터 고정했습니다. 딱 1분입니다. 이것만 처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마우스를 쥔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사무실 바닥을 구두 뒤축으로 쿵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시위였죠. 그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둔탁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연 씨는 노인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건 20년도 더 된 누렇게 변색된 진단서 한 장이었습니다. 병원 이름은 이미 폐업해서 사라진 성인 의원이었고 직인조차 흐릿했습니다. 전산 조회가 불가능한 수기 문서였습니다. 보통의 공무원이라면 불가 도장을 찍어 돌려보낼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자판을 두드려 수기 입력창을 띄웠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김 팀장의 발 구르기 소리와 묘한 박자를 이루며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구 밖에 서 있던 노인이 상체를 기울여 유리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연 씨의 손가락을 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연 씨의 왼쪽 가슴에 달려있는 플라스틱 명찰, 최수연이라는 세 글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노인의 눈매가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그는 쓰고 있던 낡은 벙거지 모자를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자 희끗한 머리카락 아래로 오른쪽 귀 뒤편에 길게 찢어진 듯한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무의식적으로 그 흉터를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수연. 이름이 최수연인가? 수연 씨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접수 완료라는 팝업창이 떴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죽이 다 벗겨진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꺼내 수첩 귀퉁이에 무언가를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김 팀장이 쥐고 있는 계약직 평가표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김 팀장은 수연 씨가 접수를 마치자마자 들고 있던 평가표에 붉은 펜으로 XX 표시를 크게 그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힘을 준 탓에 붉은 잉크 자국이 뒷장까지 배어 나왔습니다. 노인이 나간 뒤 민원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며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최수연 씨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선고하는 판사봉 소리 같았죠. 사무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하나가 수명을 다했는지 파르르 떨며 깜빡거렸습니다. 그 불안한 불빛 아래서 김 팀장은 자신의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드르륵 쇳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파일철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파일철 겉표지에는 2026년도 계약직 근로자 근무평정 기록부라는 제목이 굵은 고딕체로 박혀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붉은색 플러스펜 뚜껑을 입으로 뽕하고 따더니 수연 씨가 앉은 3번 창구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다들 하던 일 멈추고 주목. 지금 본청에서 메일 하나 왔으니까 확인해.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무실 곳곳에서 마우스 클릭 소리가 따닥따닥 들려왔습니다. 수연 씨도 떨리는 손으로 아웃룩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받은 편지함 최상단에
긴급 공지라는 말머리가 달린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목 4분기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기준 변경 안내 및 중간 점수 공지. 수연 씨가 메일을 클릭하자 모니터 화면 가득 엑셀표가 나타났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매겨진 번호 옆에 계약직 직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옆 칸에는 중간 평가 점수와 자녀 마이너스 점수가 붉은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건조한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하듯 말했습니다. 보이지? 이번 티켓은 딱 3장이다. 12명 중에 3명. 경쟁률 4대 1이야. 근데 방금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 3번 창구 최수연 주임, 본인 점수 확인했나? 수연 씨의 눈동자가 모니터 속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최수연. 그 이름 옆에는 규정 위반 마이너스 감점 5점이라는 항목이 방금 막 업데이트되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반영이었습니다. 방금 전 노인의 서류를 접수한 그 1분이 시스템상으로는 업무 시간 외 무단 단말기 조작으로 기록된 것이었죠. 사무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박 씨가 슬그머니 의자를 반대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바퀴 구르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평소 수연 씨와 도시락을 같이 먹던 박 씨조차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수연 씨와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 시선을 모니터 구석에 고정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3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탈락하는 것이 이득이었으니까요. 김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사무실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그의 구두 굽소리가 또각 일정한 리듬으로 수연 씨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수연 씨의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아 손에 든 붉은 펜으로 모니터 화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최 주임, 자네가 방금 받은 그 서류, 전산에 뭐라고 입력했지? 기타 민원? 폐업한 병원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상급자 결제 없으면 접수 불가야. 알면서 그랬나 아니면 일을 3년이나 하고도 아직 모르는 건가? 수연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규정집 제사조 2항에 따르면 민원인의 사정이 참작될 경우 담당자의 재량으로 선접수 후 보완이 가능합니다. 저는 규정대로 재량? 계약직한테 무슨 재량권이 있어? 김 팀장의 고함 소리에 수연 씨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김 팀장은 들고 있던 파일철로 수연 씨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펜꽂이가 쓰러지며 볼펜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대굴대굴 굴러가는 볼펜 소리가 멈출 때까지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방금 받은 그 냄새나는 종이 쪼가리 때문에 우리 부서 전체 평가 점수가 깎였어. 시간 외 근무 수당 부정 수급 의심으로 감사실에 보고 들어갈 거야. 자네 이름으로. 감사실. 그 세 글자가 주는 공포는 명확했습니다. 단순히 재계약 실패가 아니라 징계를 받고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의미였죠. 김 팀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바닥에 떨어진 수연 씨의 명찰을 구둣발로 툭 찼습니다. 선택해. 지금이라도 그 노인네 데이터 삭제하고 실수였다고 심할서 쓰던가 아니면 이대로 감사받고 짐 싸서 나가던가. 12명 중에 3명이야. 자네 하나 때문에 나머지 11명이 피해보는 꼴 보고 싶어? 그것은 악랄한 덫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데이터를 삭제하면 자신의 신념을 부정하는 것이고 삭제하지 않으면 동료들에게 민폐 덩어리로 찍혀 고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정확히 사람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구석에 앉아 있던 경쟁자 이 씨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저 이번 달 실적 집계표 다시 제출해도 될까요? 방금 최 주임님이 처리한 건 때문에 대기 시간이 늘어져서 제 처리 건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아까 퇴근하려다 잡혔는데. 최 주임, 왜 굳이 안 해도 될 거래서. 동료들의 비난은 화살처럼 수연 씨에게 꽂혔습니다. 김 팀장은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원했던 겁니다. 자신이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조직의 시스템과 동료들의 이기심이 알아서 수연 씨를 짓누르는 구조. 수연 씨는 모니터 화면 속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삭제 버튼 위에 마우스 포인터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노인의 기록은 사라지고 심할서 한 장이면 김 팀장의 비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재계약 리스트 3위권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연 씨의 귓가에는 아까 노인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최수연. 이름이 최수연인가? 그리고 그 노인이 내민 흙 묻은 꼬깃꼬깃한 진단서의 감촉이 손끝에 생생했습니다. 수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쏟아진 볼펜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기를 집어드는 전사 같기도 했고 벼랑 끝에 선 사람의 마지막 몸부림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삭제 버튼 대신 저장 및 상급 기관 전송 버튼으로 마우스를 옮겼습니다. 김 팀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딸깍. 마우스 버튼이 눌리는 그 짧고 경쾌한 소리가 사무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에 균열이 가는 소리처럼 들렸죠. 수연 씨의 모니터 화면 중앙에는 전송 완료 상급 부서 이관 성공이라는 파란색 알림창이 떴습니다. 그 파란 불빛이 창백하게 질린 수연 씨의 얼굴을 비췄고 동시에 김 팀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김 팀장의 입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수연 씨의 책상을 두 손으로 짚고 상체를 들이밀었습니다. 책상이 끼익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려났고 수연 씨의 의자도 덩달아 뒤로 덜컥 밀렸습니다. 김 팀장의 거친 숨결이 수연 씨의 정수리에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미쳤어? 돌았냐고. 내가 삭제하라고 했지.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의 고함 소리에 사무실 파티션 너머에 있던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을 이용하려는 듯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봤지? 이거 업무 방해잖아. 상사가 지시했는데 일부러 엿먹으라고 우리 팀 점수 깎아먹으려고 작정하고 누른 거잖아. 그는 수연 씨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하극상을 저질렀다고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불복종을 넘어 동료들의 밥그릇을 걷어찬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자리에 박 씨가 움찔하며 수연 씨를 곁눈질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원망이 서려 있었죠. 왜 굳이 사고를 쳐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냐는 무언의 비난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수연 씨의 목에 걸린 사원증주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아니, 쳤다기보다는 낚아채듯 잡아당겼습니다. 팽팽해진 줄 때문에 수연 씨의 고개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이거, 이 목걸이가 네 건 줄 알아? 이거 나라 세금으로 빌려준 거야. 계약 기간 끝나면 반납해야 할 물건이라고. 주제 파악 못하고 어디서 정의로운 척을 해?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원증주를 잡고 버텼습니다. 목 뒤가 쓸려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김 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김 팀장을 더 자극했습니다. 경무팀, 여기 와서 이 여자 PC 당장 잠가. 보안 위반이야. 외부인 서류 무단으로 등록하고 시스템 오염시켰어. 김 팀장이 수화기를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과 30초도 지나지 않아 수연 씨의 모니터가 팟하고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 중앙에는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습니다라는 붉은 글씨만 덩그러니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세계에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타닥타닥 주변 동료들의 키보드 소리가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연 씨가 전염병 환자라도 된 듯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 팀장은 수연 씨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한 뼘 높이로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나가. 당장 짐 싸서 나가. 심할서? 필요 없어. 징계위원회 열릴 때까지 대기 발령이야.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당장 꺼져. 하얀 A사 용지들이 눈송이처럼 사무실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그 종이들 사이로 수연 씨가 아까 입력했던 노인의 이름, 그리고 수연 씨 자신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가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수연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책상 모서리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아래 구석에 놓여 있던 빈 종이 박스를 꺼냈습니다. 박스를 펴는 소리, 박박 긁히는 골판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연 씨는 펜꽂이에 있던 볼펜 2자루, 텀블러, 그리고 모니터 옆에 붙어 있던 친절 공무원 스티커가 붙은 작은 거울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짐은 초라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3년을 일했는데 남은 건 작은 박스 하나도 채우지 못할 분량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짐을 챙기는 동안 김 팀장은 파티션 앞쪽에 붙어 있던 명패로 다가갔습니다. 주무관 최수연 검은색 플라스틱에 흰 글씨로 새겨진 그 명패는 수연 씨가 계약직으로 들어와 처음 받았던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던 물건이었습니다. 직. 김 팀장은 벨크로로 붙어 있던 명패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살점이 뜯기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울렸습니다. 김 팀장은 뜯어낸 명패를 수연 씨가 짐을 싸고 있는 박스 안으로 툭 던져 넣었습니다. 가져가. 기념으로. 밖에서 알바나 구할 때 이력서에 쓰던가. 아, 근데 징계 먹고 잘린 거라 경력 증명서는 안 나오는 거 알지? 수연 씨는 박스 안에 떨어진 자신의 이름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으로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명패를 집어 들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박스 뚜껑을 덮었습니다. 수연 씨가 박스를 들고 일어서자 김 팀장은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몸을 돌려 좁은 파티션 틈새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 동료 이 씨의 책상에 놓인 커피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모니터 속 엑셀표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동문 앞에 섰을 때 수연 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번 창구. 그녀가 3년간 앉아있던 자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밟힌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벌써 다른 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며 껄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수연 씨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철컥. 자동문이 열리고 수연 씨는 복도로 쫓겨났습니다. 복도의 공기는 사무실 안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복도 끝에는 아까
그 노인이 앉아있던 대기용 긴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힘이 풀려 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녀는 자신의 명패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금이 간 플라스틱의 날카로운 단면이 손바닥을 찔러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를 내며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바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감사실이라는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연 씨를 잡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연 씨를 지나쳐 곧장 민원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고 몹시 긴박해 보였습니다. 본청장님 도착하셨다. 의전 준비해. 김 팀장 어디 있어? 감사실 직원의 다급한 외침이 닫힌 민원실 자동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연 씨는 멍한 눈으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버려진 그곳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감사실입니다. 전원 키보드에서 손 떼세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파티션 사이를 가로지르며 직원들의 컴퓨터 본체에 봉인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겁에 질려 의자를 뒤로 뺀 채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이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가장 앞서 들어온 중년의 남성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그 남성은 본청의 감사관이 아닌 재단 이사장이자 시청 고문인 강 대표였습니다. 김 팀장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강 대표의 옷소매를 잡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오셨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막 조치를 취했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규정을 어기고 이상한 문서를 등록해서 제가 바로 해고하고 내보냈습니다. 시스템 오염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 팀장은 책상 위에 널려 있던 수연 씨의 징계 요청서 초안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빠른 대처를 자랑스러워하며 칭찬을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의 시선은 김 팀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중앙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 문서 화면에 띄워 강 대표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당황했지만 얼른 수연 씨의 자리에 가서 차단된 컴퓨터를 풀고 방금 전송된 스캔 파일을 중앙 대형 모니터로 띄웠습니다. 화면 가득 누렇게 바랜 진단서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흙과 먼지가 묻어 지저분한 종이였죠. 하지만 확대된 화면 속 의사의 서명이 있는 하단을 본 순간 강 대표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필체 그리고 이 직인. 강 대표는 모니터 화면으로 다가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속 환자 번호 1이라는 숫자와 그 아래 적힌 성인 의원이라는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팀장만이 눈치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폐업한 지 30년도 넘은 병원입니다. 이런 가짜 서류를 들이미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 노인네도 사기꾼이 분명하고요. 최주임 그 여자가 공범인 게 확실합니다. 경찰에 넘겨야. 입 다물어. 강 대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팀장이 헙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 대표는 김 팀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와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서류가 뭔지 알아? 우리 재단 설립자이신 30년 전 실종된 내 아버님의 친필 진단서야.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발급했던 그 진단서라고. 사무실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팀장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뒷걸음질 치던 그의 다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쿵소리가 났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립자? 그 전설 속의 회장님? 그때 민원실의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드르륵.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쫓겨났던 수연 씨가 멍하니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또벅또벅 소리를 냈습니다. 그 발소리는 사무실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강 대표가 비틀거리며 노인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양복 바지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 대표는 노인의 흙 묻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를 대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버님, 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30년입니다. 30년을 찾았습니다. 김 팀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징계 요청서를 스르르 놓쳤습니다. 종이가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위에 김 팀장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뻐끔거리는 입술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니 최 회장은 무릎 꿇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시선은 바닥에 널브러진 종이들과 박스를 든 채 문가에 서 있는 수연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김 팀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김 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붉은색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이 아까 수연 씨의 점수를 깎기 위해 펼쳐놓았던 평가 기록부 위로 펜을 가져갔습니다. 슥슥. 종이를 찢을 듯한 거친 소리가 났습니다. 최 회장은 김 팀장의 이름 위에 굵은 줄을 그어버렸습니다. 자네가 말한 규정이 이건가? 사람보다 종이가 먼저인 그 규정? 김 팀장은 회장님 그게 아니라 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몸을 돌려 수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은 품 안에서 아까 수연 씨가 입력해준 접수증을 꺼냈습니다. 그 접수증에는 수연 씨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내 행색을 보고 코를 막고 외면할 때 유일하게 내 눈을 보고 내 이름을 물어봐 준 사람이다. 최 회장은 수연 씨에게 다가가 그녀가 들고 있던 박스를 대신 들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의 떨리는 손을 잡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노인의 손이 수연 씨의 하얀 손을 감쌌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최수연. 내 잃어버린 막내 손녀와 이름이 같더군. 하지만 피가 섞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부로 이 아이가 내 유일한 대리인이다. 최 회장의 시선이 사무실 안의 모든 직원들을 훑쳤습니다. 내 모든 권한을 오늘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준 이 직원에게 위임한다. 이 결정에 토를 다는 자는 방금 나간 이자와 함께 내보내겠다. 최 회장의 손가락이 바닥에 주저앉은 김 팀장을 가리켰습니다. 김 팀장은 바닥을 긁으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냈지만 강 대표가 눈짓을 하자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김 팀장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연 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사무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도 이 사연을 같이 듣게 해주세요.
새해 소망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드릴게요.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직 김 팀장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을 긁는 구두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강 대표의 신호를 받은 검은 정장의 보안 요원 2명이 김 팀장의 양옆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철컥. 금속성의 수갑 소리가 아닌 김 팀장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는 관절 꺾이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김 팀장은 억눌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짓눌렸습니다. 그는 곁눈질로 최 회장의 낡은 운동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0분 전 자신이 더럽다고 발로 찼던 그 운동화였습니다. 회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오직 조직을 위해서 이 여자가 멋대로 규정을 어겨서 기강을 잡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제 충심을 김 팀장이 고개를 들어 변명하려 하자 보안 요원이 그의 어깨를 더 강하게 눌렀습니다. 최 회장은 쯧 하고 혀를 차며 김 팀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최 회장은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김 팀장의 사원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목걸이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김 팀장의 목이 딸려 올라왔습니다. 최 회장은 사원증에 적힌 팀장 김철수라는 글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김 팀장이 수연 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원증의 벨크로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직! 그 소리가 사무실 안의 모든 직원들의 귀에 박혔습니다. 조직을 위해서라 자네가 말하는 조직이 뭔가? 내 아들이 세운 이 재단? 아니면 자네가 완장을 차고 군림하는 이 좁은 사무실? 최 회장은 뜯어낸 사원증을 김 팀장의 얼굴 앞에 툭 던졌습니다. 플라스틱 카드가 김 팀장의 뺨을 맞고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 대표, 자네가 직접 읽게. 우리 재단 인사규정 제1조 1항. 강 대표가 황급히 품에서 수첩을 꺼내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본 재단의 모든 임직원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어떠한 형식적 절차도 이것에 우선할 수 없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붉은 펜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김 팀장이 작성하다 만 징계 요청서의 뒷면 하얀 백지 위에 굵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종이가 뚫어질 듯한 피랍이었습니다. 슥, 슥, 삭. 글씨를 쓰는 소리가 법정의 판결문 낭독처럼 들렸습니다. 최 회장은 종이를 들어 올려 김 팀장과 사무실 직원들에게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단 2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면. 해고도 권고사직도 아닌 공직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징계인 파면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삭감되고 향후 유관기관 재취업이 영구히 금지되는 사회적 사망 선고였죠. 이유는 간단하다. 자네는 사람을 지키라는 제1조 1항을 어겼어. 서류 쪼가리 몇 장 때문에 사람을 쫓아내고 모욕하고 짓밟았지. 그 대가는 자네가 그토록 좋아하던 규정대로 치르게 될 거야. 최 회장의 손짓 한 번에 보안 요원들이 김 팀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 팀장은 다리가 풀려 질질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길에 있는 책상 모서리, 파티션, 심지어 동료들의 옷자락까지 잡으려 허우적거렸습니다. 박주임, 이대리, 너네 봤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 말 좀 해봐. 나 혼자 그런 거 아니잖아. 김 팀장의 외침에 동료 직원들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씨는 모니터 뒤로 몸을 숨겼고 이 씨는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줍는 척하며 책상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철저한 침묵.
그것은 김 팀장이 수연 씨를 고립시킬 때 썼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김 팀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그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의 비명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사라진 사무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구석에 숨죽이고 있는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직원들이 움찔거리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공범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수연 씨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난장판이 된 책상 위에는 아까 김 팀장이 엎어버린 펜꽂이와 서류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최 회장은 묵묵히 허리를 굽혀 볼펜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강 대표가 놀라 뛰어나와 도우려 했지만 최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냥 둬라. 내 손으로 죽고 싶구나. 노인은 바닥에 흩어진 12명의 계약직 명단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가 짐을 챙겨 넣었던 박스에서 반으로 금이 간 수연 씨의 명패를 꺼냈습니다. 최 회장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명패에 묻은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최 주임. 수연 씨가 놀란 눈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은 깨끗해진 명패를 수연 씨의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텅 비어 있는 3번 창구의 원래 자리에 그 명패를 다시 붙였습니다. 탁! 명패가 제자리를 찾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자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지. 최 회장은 강 대표를 향해 지시했습니다. 인사팀장 불러와. 지금 당장 이 사무실 전 직원 대상으로 재심사 들어간다. 기준은 딱 하나다. 아까 김 팀장이 소란 피울 때 같이 동조했거나 방관한 자들 전부 기록해서 내 책상으로 가져와. 직원들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까 수연 씨의 처리건 때문에 퇴근이 늦어진다고 투덜거렸던 이 대리는 책상 아래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들을 향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건 불의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너희들은 오늘 동료 한 사람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걸 보고도 너희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했어. 그게 바로 너희가 탈락해야 할 이유다. 최 회장은 다시 수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가자. 밥 한 끼 먹어야지. 내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수연 씨는 멍하니 서 있다가 울컥 치솟는 감정을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내려놓았던 박스를 다시 들려 했지만 강 대표가 얼른 다가와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최안희 이사님. 강 대표의 호칭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어색하게 빈손이 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 묻은 노인의 손을 잡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민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로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겨진 사무실 안에는 파랗게 질린 직원들과 책상 위에 놓인 파면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만이 덩그러니 남아 스산한 바람에 팔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달그락. 숟가락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부드럽게 깨웠습니다. 이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기와집을 개조한 한 식당의 별채였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는 저녁바람에 대나무 잎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하얀 쌀밥의 김이 포근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수연 씨의 앞에는 정갈한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와 윤기가 흐르는 쌀밥,
그리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나물 반찬들이었죠.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서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따뜻한 온돌 바닥의 온기가 얼어붙었던 발끝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수연 씨의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밥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단의 절대 권력자가 아닌 그저 손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은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생선 가시를 젓가락으로 세심하게 발라내어 수연 씨의 밥그릇 위에 툭 얹어주었습니다. 식기 전에 들어라. 세상 어떤 일도 밥심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 투박한 한마디가 수연 씨의 목구멍을 타고 뜨겁게 넘어갔습니다. 수연 씨는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칫했습니다. 밥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사이로 노인의 주름진 손등과 그 위에 난 작은 검버섯들이 보였습니다. 아까 민원실 유리 너머로 내밀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때는 흙투성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수연 씨는 입을 크게 벌려 밥 한 숟가락을 밀어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혀에 닿자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씹을수록 단맛이 배어나오는 밥알과 짭조름한 생선살이 입안에서 섞였습니다. 목이 메어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꿀꺽 음식이 넘어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식탁 한 구석에는 아까 그 낡은 진단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꼬깃꼬깃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던 그 종이는 이제 누군가의 인생을 증명하는 귀한 증표처럼 얌전하게 놓여 있었죠. 최 회장의 시선이 잠시 그 진단서에 머물렀다. 다시 열심히 밥을 먹는 수연 씨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붉어졌지만 그는 이내 헛기침을 하며 물컵을 들었습니다. 규정이라는 건 말이다. 사람을 살리라고 만든 거지 사람을 베라고 만든 칼이 아니야. 내가 오늘 그 칼날을 맨손으로 잡았더구나. 수연 씨는 밥을 오물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시야가 흐릿했지만 눈앞의 노인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벌 회장의 여유로운 미소가 아니라 긴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가장의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창밖에서 투둑하고 빗방울이 처마 끝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 안의 온기를 더욱 아늑하게 감싸주는 자장가처럼 들렸죠. 수연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위에 놓인 최 회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의 감촉이 전해져 왔습니다. 노인은 잡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손으로 수연 씨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툭툭. 규칙적인 그 박자가 마치 고생했다. 이제 괜찮다라고 말하는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수연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손등을 적셨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밥 짓는 냄새가 밴 공기를 함께 들이마실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더 이상 서류 넘기는 소리도 고함 소리도 타자 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편안한 숨소리만이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고 진짜 가족을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도 기적 같은 저녁 식사였습니다.